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M미터기입니다. 미터기는 무엇이냐? 먼저 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택시에서는 이러한 미터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이제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측정이 되죠. 그래서 택시마다 사용하는 미터기가 필요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터기로서 이제 M미터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M미터기 기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M미터기라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라는 곳에 신청을 해두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규제 샌드박스에서 과기부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 기술이 임시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서울시에 있는 총 택시 수의 약 10%인 6,000대 정도의 택시에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용화가 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지식을 공유해서 이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해결을 해서 상용화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러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M미터기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미터기의 구동 방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택시 미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퀴의 구동수에 따라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퀴가 한 바퀴 구르게 되면은 바퀴 둘레만큼의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퀴 회전 수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 회전 수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에 맞는 요금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택시 미터기이고요. 이제 서울시가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 미터기, M미터기의 경우에는 GPS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GPS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 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로서 살펴보자면 기존의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될 방식은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요금 측정 방법은 방금 말했듯 바퀴 구동수냐 아니면 GPS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GP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퀴가 헛도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이 문제가 아마 좀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이 M미터기가 또 괜찮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요금 체제가 업데이트 되게 되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기를 우선 다 해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체된 하드웨어를 조작해야 되고, 조작을 마친 뒤 이제 검증을 거쳐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죠. 이 과정이 말로 하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난 2월에 요금제가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이 바뀌는데 든 비용이 무려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되게 좀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요가 됐던 게 해체하고 이제 다시 설치하는 데까지 2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또 이제 평가하는데 약 한 달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택시를 타면은 이제 뒷좌석에 무슨 종이가 붙어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돈을 얼마 더 내야 됩니다. 오른 가격에 따라서 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데이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GPS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모든 거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어디를 갔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세적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적인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거리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밤새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차를 놓쳐버리면 돈이 없는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엄마 택시 타고 갈 건데 요금 좀 내줘 하면 엄마는 졸린 눈을 부비고 이제 나와가지고 요금을 대신 내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택시 미터기가 도입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이제 결합이 되어서 원격으로 카드를 등록해 놓고 돈을 먼 거리에서 내주고 어머님은 그냥 바로 주무시면 되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이런 결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야간 할증 같은 경우 버튼을 직접 눌러야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바로 시간에 따라서 적용해 버릴 수도 있고요. 좀 더 편리해진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제 해킹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따져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유연하지만 이제 해킹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하드웨어 해킹하려면은 직접 뜯어가지고 해킹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앱 미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앱 미터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셨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네트워크 장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터널이나 또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가면은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면은 그 요금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두 방식을 병행하여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GPS 방식을 선택하되 터널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바퀴수를 측정하여서 거리를 측정하겠다 이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오류율입니다. GPS가 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도 사용하다 보면은 한 5m에서 20m 정도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신뢰성의 문제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냐,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인데 이제 이렇게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은 사용자도 그렇고 기사님도 그렇고 뭔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율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아까 말했듯 이제 해킹 같은 보안적인 문제로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입니다. 위치 입증 방법으로 제가 처음 생각해 본 내용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고객분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제한된 내용은 앱 미터기에서 제한된 내용은 택시 기사님들의 기계를 가지고 요금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고객들은 좀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무슨 장치를 해놨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발할 때나 이렇게 핸드폰을 동기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서로의 내비게이션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내 것도 같이 써서 하는 거니까 내 거가 정확한 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것이죠. 맞춰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그 매칭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좀 GPS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들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기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주행 중에 있으면은 다른 드라이버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GPS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보행자들, 아니면은 여러가지 교통 인프라 시설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교통 인프라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러한 인프라들이 내뿜는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근거리 네트워크죠.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이 있다면 이제 그 근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입증을 해볼까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렇습니다. 블랙박스는 영상을 계속해서 볼 것인데 이제 찍는 영상에 따라서 어디 표지판을 지나가는 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표지판에 있는 글씨들을 스캔하여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것을 정보로 바꿔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구까지 70km가 남았다라는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이 대구 70km를 뽑아내어서 그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까지 70km, 대구까지 35km.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니까 먼저 부산, 제가 지리를 잘 모르지만 부산, 대구, 서울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먼저 부산에서 서울을 방향으로 출발을 하면 대구가 나오겠죠. 대구 가면은 이제 서울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70km, 35km 이동하면 대구까지 35 남았다. 대구까지 도착하고 나면 이제 서울까지 120km 남았다가 나오고 이제 서울에서 60, 서울에서 10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상세한 영수증 발급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는 위치가 다 이제 저장이 되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과 대조하여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요금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미리 남겨놓은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목적지는 A이고 출발지는 A이고 목적지는 B고 그리고 여러가지 옵션들 여기서는 할증을 넣어봤는데요. 할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제 케이스와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택시를 탔는데 출발지가 A고 목적지가 B고 할증이 붙은 상태이다. 그때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은 나왔고요. 데이터가 아마 더 많으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것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요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제가 실제로 나온 요금과 비교하여서 좀 더 정확한 요금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위치 측정이나 요금 산정에 대해서 알아본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많이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